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미국 소비 트렌드 ETF를 타이거에서 새로 출시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정보를 타이거 ETF팀 매니저님을 통해서 잠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계속해서 미국 증시 거품론, 고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가 시작하면서 관세 우려 때문에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 계속 투자해도 될까요? 너무 고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말씀 주신 내용 중요하죠. 트럼프의 무역 분쟁은 올해 내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트럼프 취임식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는 1기 때와는 다르게 대선에서도 압승을 했고 국회에서도 공화당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보에 거침이 없죠. 투자자분들은 이런데도 우리가 미국의 투자를 지속해 나가도 될까?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1기와 비교하면 첫째, 거시적인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선 미연준의 금리 정책이 다르죠. 지난 정권의 무역 분쟁이 있었던 2018년은 금리를 한창 인상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시점이 최근에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은 하향 사이클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미 연준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시장이 트럼프 1기를 겪어봤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정권에 무역 분쟁이 시작됐을 때 주가가 많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트럼프 1기를 놓고 봤을 때 2018년은 결국 매수의 기회였죠. 오늘의 시장은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도 알고 지난 무역 분쟁의 결말도 알고 있어요. 둘째, 미국의 기업들이 달라졌어요. 미국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해외, 특히 중국의 생산력에 아직도 많이 의존하지만 미국 기업 중에 우리의 투자 대상이 되는 주식시장에 상장할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은 다릅니다. 이 기업들은 트럼프 1기 때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생산시설을 많이 현지화했어요. 대표적으로 의류 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성 브랜드 에버크롬비앤패치는 1차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17년 제품 생산의 42%를 중국에 의존했어요. 2023년에는 이 비중이 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신생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 온을 볼까요? 2023년 기준 중국 생산 의존도는 7%입니다. 온은 신생 기업이다 보니 생산 라인을 바꾸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는 무역 분쟁이 벌어져도 미국 상장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대비가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작년 4분기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 5.7%에 달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미국 소비 경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한편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모두 예상치 대비 낮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본격적으로 위축되는 건 아닐까요? 타이거 ETF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답을 드리기 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면서 단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매수의 기회인지 매도의 신호인지 알려면 장기적인 관점이 명확해야 돼요. 미국의 소비자 심리는 큰 그림에서 보면 현재 대대적으로 회복하는 중입니다.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는 코로나 이후 크게 악화되면서 2022년에는 2008년 금융위기의 저점보다도 밑으로 갔다가 반등하는 중이죠.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세계화 시대 이후 최악의 팬데믹이라고 불리게 된 코로나가 터졌더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푸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물가를 정말 급격하게 상승시켰죠. 그 후에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악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가 오펙 종주국 중의 하나인 러시아와 전쟁을 하니까 음식료와 에너지 물가가 동반 상승했죠.
음식료와 에너지는 삶의 필수적인 것들이라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 상승을 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극심한 물가 상승도 이제는 정상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미연준이 금리를 인하 사이클로 전환한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종식 국면입니다. 당장 2월 14일 토요일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가 러시아 측과 전쟁 종식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1월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원래 월별로는 올랐다가 빠졌다가 해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이 역대급의 물가 상승을 뒤로하고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무역 분쟁이 그 시점이나 정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죠. 하지만 이 거대한 회복을 전복시킬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니까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의 공약 중에는 세율을 인하하고 규제는 완화하고 이민 정책은 강화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죠. 저는 미국 소비 경기의 회복이 올 한 해를 대표하는 투자 키워드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소비 시장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의 소비 시장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할 것은 이제 MZ세대가 소비의 주역이 될 만큼 나이가 찼다는 겁니다. MZ라고 하면 마냥 어린애들로만 인식하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MZ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MZ들은 재미있는 게 재정상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앞으로 돈을 벌거나 쓰는 것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경제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MZ세대가 그 어떤 세대보다 긍정적으로 대답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소비시장은 당연히 매력적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세대가 교체되면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MZ의 윗세대,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는 구매 결정을 어떻게 내리죠? 나와 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이 뭘 쓰나 봅니다. 그렇게 정보를 취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는 유행이 한 번 시작되면 오래 갔고 상위 브랜드의 소비가 집중됐었습니다. 근데 MZ세대는 어떤가요? SNS로 정보를 쉽게 얻으니까 브랜드를 바꾸는 게 쉬워졌고 오히려 재밌어요. MZ가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앞으로 유행은 더 다양하고 짧게 일어날 겁니다. 이제 어떤 소비재 기업을 그냥 크니까, 유명하니까, 무분별하게 투자하면 기대만큼 수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유명하니까 하고 2021년 고점에서 그냥 들고 갔으면 그 좋았던 미국 시장에서 반토막도 넘게 났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운동복을 일상복처럼 입는 애슬레저라는 트렌드를 나이키가 주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 젊은이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운동 욕구가 폭발하면서 트레일러닝 트렌드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나이키가 이거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 공백을 호카나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온 같은 브랜드들이 메꾼 겁니다. 당시에 저 X자를 지켜보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빠르고 급격한 변화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빨라지는 이 트렌드에 맞춰서 미국의 소비재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소비재 주식에 투자한다면 유행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살펴보는 거 생각보다 재밌고 삶의 활력도 줍니다. 그리고 한국은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는 시장입니다. 미국보다 트렌드가 빠른 경우도 많아요. 평소에 유행에 민감해지는 습관을 들이면 한국에 살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소비재 기업이 가장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 전문가들은 유행에 대한 감만 가지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 사람들은 대안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대안데이터라고 하면 주가, 거래량, 재무 정보들 같이 주식 투자에 활용되는 전통적인 데이터 말고 매장 방문율, 거래 건수, 인터넷 검색량과 같은 비전통적인 데이터들을 말합니다. 미국에는 소비자들의 패턴을 보여주는 대안 데이터가 정말 풍부합니다. 미국의 소비재에 투자할 때 일반 투자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데이터는 구글 트렌드가 있죠. 구글 트렌드가 모든 주식에 활용하기 좋은 건 아니지만 소비재 브랜드에 투자할 때는 꽤 잘 먹힙니다. 요즘 사람들은 제품을 사기 전에 제품을 꼭 인터넷에 검색해 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나이키와 호카, 온, 이 세 브랜드의 구글 트렌드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유행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이렇게 대안 데이터를 투자에 활용하기도 한다면 어렵지 않게 매력적인 미국의 소비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AI처럼 누구나 아는 키워드 말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계시다면 미국의 소비재 기업을 주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